자, 이제 2차전지 주목 포인트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연말부터 연초부터 요즘에 폐배터리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블랙 파우더 얘기 나오고, 자, SBS에도 뭐 어떻게 황금알이 됐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오늘은 폐배터리랑 관련해 갖고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업계 얘기 잠깐 해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원계 폐배터리 갈아 만든 게 블랙 파우더다. 자, 보여야 되는 거는 뭐예요? 3원계다. 폐배터리를 만들려면 지금은 3원계밖에 안 됩니다. 블랙 파우더가 나오고, 여기 블랙 파우더 안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뭐가 있어요? 니켈 N, 코발트 C, 망간 M. 오, 그리고 리튬. 사실 리튬은 다 들어가니까 요거 이제 폐배터리 만들고 블랙 파우더만 잘 정제하면 배터리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네, 이런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블랙 파우더 제거해서 건조시키는. 물론 이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력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탄산 리튬은 추출할 수 있고, 블랙 파우더 여과에서 침출 과정을 거치면 코발트, 니켈도 나오고, 여기서 다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광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4년도에도 여전히 비실비실거리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엄청 비실거려요. 작년 7월 26일인가요? 7월 28일인가? 26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투심이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장대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빠져내려오고, 각종 이제 뭐 이슈 나오면서 팔 사람들 팔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매기가 잘 안 돌면서 비실비실 됩니다. 투심이 회복이 잘 안 돼요. 투심을 회복시킬 만한 요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관련 이야기는 2024년 증시 전망 부분에서 제가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지금 야간 라이브 폴더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나 이런 부분을 뭐 띄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폐배터리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다양한 업황 중에서, 그리고 그 업황 내에서도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고, 스터디 측면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극재하고 셀 쪽은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올 1분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올해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요. 4분기에도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실 텐데, 그러면 올해는 어떨 거냐, 그리고 3분기 대비해 갖고 4분기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됐냐라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선 개선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3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비싸게 사놓은 판가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투심이 좀 회복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메탈 가격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이런 패턴이 지겹게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배터리 쪽에서도 폐배터리 조금 관심 갖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3원계 배터리를 통해서 블랙 파우더 얻어낼 수 있다 위에 적혀 있잖아요. 3원계를 통해서만입니다. 블랙 파우더는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말 그대로 블랙, 까만 고운 입자예요. 여기에는 이제 3원계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다 들어가 있어요. 고온으로 처리하고 막 침출 과정 거치면은 탄산 리튬이랑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니켈. 그러면은 핵심 원료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추출을 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더라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가더라도 또 다른 지금 공급망이 필요한 건데, 그 공급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폐배터리에서 리튬은 80%, 니켈, 코발트는 95% 전후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큰 겁니다. 전기차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폐차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폐배터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 전기차 공급량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은 전기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후년 조금씩 늘어나면은 시장에서 선반영이 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개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 거죠. 작년에 좀 오르다가 만 거는 초반에 IPO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 조금 먼 미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 건데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자주 언급될 만한 단어는 어쩌면 폐배터리 관련된 도시광산이라는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전 세계 폐배터리는 향후 15년 동안 7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40년경이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광물이 전체 절반가량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염호나 광산에서 혹은 이제 점토 리튬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리튬들도 있겠지만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나오는 이런 공급망도 절반가량이 향후에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을 지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기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선반영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눈을 이렇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각종 혜택이 올해부터 분야에 들어옵니다. 정부에서도 이쪽에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있는 건데, 폐배터리 재활용할 때 나오는 블랙 파우더나 이런 중간 가공물을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 가공 폐기물로 취급돼서 사업 허가, 입지 규제, 보관, 운송, 거래 이런 전반적으로 규제를 좀 세게 받아왔는데,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는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폐배터리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SK그룹, 코스모그룹, 또 성일하이텍, 세비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술력들도 각자 다르긴 하지만 이미 얘네들이 좀 여기서 추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폐배터리가 더 많아지면은 확보를 해서 가져가는 건데, 누가 어떻게 잘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요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겠죠. 2차 전지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결국에 이거는 뭐 배터리가, 그리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배터리 쓰이는 거고요. 거기 배터리 안에는 양극재, 원극재, 전해액과 분리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쭉 동박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장성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안에서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고 관건이고 어떤 식으로 가느냐? 라는 게 지금은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것들이 세분화가 더 되고 세밀화가 되고, 세밀화된 와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들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많이 세분화가 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극재면 다 올라요 막 그랬는데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FEOC 규제 반영된 보조금 정책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전액 분리막 등도 이게 공급망이 중국에 있던 애들은, 얼티엄 쪽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있던 애들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한국이나 일본 기업으로 공급망을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중국 기업에서 결국에는 전액 분리막을 한국, 일본 기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애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올해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올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해요. 작년 하반기에는 진짜 너무 부각이 안 됐었고, 큰 거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44조 그 수주 SDI랑 나온 건데 지자랑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무당처럼 공시 때려가지고 이렇게 맞췄었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공시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저도 계속 한번 해볼 거고요. 이런 산업 부각이 되는 일들이 종종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밀렸던 수주들도 이제 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도 되고 뭐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투자가 늘어나고 이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급망을 보유하고 또 실제 생산에 돌입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관심을 좀 좁혀보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특히나 기업들의 밀린 수주 소식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래서 판가 리스크가 덜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리튬 관련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이랑 MOU 맺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리튬 관련 기업들이 뭐 어디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본격 생산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정제를 시켜갖고 탄산리튬을, 순환리튬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매출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매출이 찍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함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봐야 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3원계는 가능한데 LFP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LFP가 현 상황에서 LFP에 뭐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재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재활용했을 때 이득이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만한 기술력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LFP는 재활용 없이 지금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묻어야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얘네한테 친환경 보조금 주는 게 그게 맞나 싶은 거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LFP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 거지만 대다수가 중국 배터리입니다. 거의 그냥 다 중국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데, 중국 배터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친환경 명목으로, 친환경도 아닌데 보조금을 받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진짜 올해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